12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여러 번 찍는데요. 찍을 때마다 음성이 안 들어간다든지 좀 계속 그러네요. 이런 강의라 이게 아마 보시게 될 때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뭐 이런 게 필요한가? 또는 꼭 이런 걸 해야 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체크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앞에 볼린저 밴드에서 윈도우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여기죠. 시계열 데이터 의미를 살리면서 데이터의 일부분을 들여다보는 일종의 데이터 창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이런 설명이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통계 분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두 번째 위치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에 있어서 통계는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이론들에 따라서 이제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론을 사용하는 또는 좀 변형돼서 그 이론을 넘어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역사적으로 잘 추적해 간다면 개념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는 시중 시중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 데이터 학습 부분에서는 너무 잘된 데이터를 써요, 다들. 그래서 일반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연습용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인 것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개념적인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 분석 여기 부분은 이제 제가 미래학에서 전공하는 복잡계 그 중에 하나인 과목인 복잡계에서 좀 이론을 가져왔어요. 이제 참고해 보시면 밑에도 책 링크에 대한 것들을 참조를 해놨으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면 나중에 또 뭐 필요한 분들은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시계열 데이터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측정된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부분을 학습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이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머리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죠. 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런 데이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복잡계의 이론에 따르면 이제 요거를 근사한 모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결국은 요것이 어떤 패턴에 따라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 이 이제 블랙박스 요 부분을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딥러닝이. 그렇죠?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다룰 이제 LS트림이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이런 부분이 이제 비슷하게 파형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어도 비슷하게 나온다. 물론 이상값 이렇게 막 큰 이상값 이런 것들은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선형과 비선형이 있는데요. 뭐 어쨌든 이 시계열 모형으로 나누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딥러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비선형 부분은 선형 부분을 해결해 가면서 그것을 확증하는 개념 속에서 해결했던 것들을 보았었죠. 비슷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건 비선형계에서는 이제 이 잡음의 영향이에요. 잡음, 소음이죠, 소음.
신호와 소음인데요. 우리가 신호와 소음인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소음이 결코 그러면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 세계에선 소음이 없는 게 없잖아요. 열린 시스템이기 때문에 복잡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열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소음이 들어와요. 조금 전에 당근마켓에서 저 울렸었죠. 이런 것도 일정하게 들어오고요. 또 뭐 예를 들면 에어컨이 돌아간다? 그럼 에어컨 소리가 계속 돌아가죠, 여름엔. 그렇죠? 그 잡음도 계속 들어올 거고. 그리고 뭐 냉장고 모터도 돌아가면 모터 소리도 들어가고. 이런 게 일정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까지 포함해서 이제 간단한 질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보면 주식시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한국 주식시장은 이제 가장 큰 힘인 글로벌 주식시장, 그리고 원자재 시장, 환율 등을 보면 이제 몇 가지로 기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예를 들면 환율이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이 원화가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환차익에 따라서 시간만 지나도 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죠. 원유가 많이 뜬다. 그 경제가 돌아간다. 그럼 기름을 많이 소비하겠죠. 그러므로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점차. 물론 시간에 따라 딜레이가 생기지만 뭐 글로벌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다. 그럼 한국 주식시장도 여기에 따라가게 되겠네요. 다 글로벌 커플링 돼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것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적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확률 변수로만 이걸 표현했는데요. 확률적인 변수로만. 그 이면에 이제 확률적 변수들이 패턴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데, 뭐 이게 혼동계 모형 좀 이제 줄여서 결정론계의 이제 효과에 대해서 결정론적이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한 질서로 표현될 수 있다, 결정론이라는 건.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그거를 분석해 가는 거죠. 자, 분석 절차는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안정성이 확보돼야 돼요. 안정성. 그 시계열 데이터라고 다 분석되는 게 아니고요. 안정성, 스테이셔너리 하냐? 이게 다시 말해서 복잡계의 작동 메커니즘이 일정하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뭐 1차, 2차로 보는데 1차는 강한 시계열. 그 확률 분포가 일정한 경우, 일정한 확률 분포를 갖고 예를 들면 종 모양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분석하기 너무 좋잖아요. 데이터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강한 안정성을 가진다. 두 번째 약한 안정성은 뭐냐면 평균과 분산, 공분산이 일정해요. 2차적인 데이터죠. 1차, 2차 모멘트가 일정한 거고, 그것도 약한 안정성, 스테이셔너리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분석이 가능한 거죠.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이런 데이터는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막 이상값을 이렇게 존재하면 이 데이터는 이만큼 많은데 이런 게 많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분포한다 그러면 이게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만약 이런 게 뭐 비슷하게 계속 이렇게 난다 그러면 무작위로 일어나는 거지 어떤 패턴을 형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형 모형이면 예측을 바로 하면 되고요. 선형에 따라서. 그럼 혼돈성이 있어갖고 비선형 모형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해성을 검증하고, 또는 이제 그 검증한 것에 의해서 뭐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뭐 행위자 기반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주의점은 뭐냐면 시계열이 안정성을 논하기 전에 길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게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혈당치가 측정하는데 혈당 외에 혈당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분초 매 초마다 측정했는데 이게 하루보다 작으면 하루 안에 있는 그런 언제 올라가는지 모르는 거죠. 좀 더 총 길이와 측정 빈도가 충분해야 된다. 뭐 이 정도 보면 됐고, 그런 안정성을 그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스테이션이라는 것 이제 뭐냐면 자기상관과 파워 스펙트럼 분석이에요. 자기상관은 뭐냐면 이게 윈도우 개념이죠. 이전에 설명했던 어느 한순간의 시계열 이후 다음 시계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 들어오니까 앞에 것이 뒤에 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것을 충분하게
이렇게 앞에 것이 뒤로 오는 것이 파형이라면 충분하게 이걸 늘리면 요거를 하나로 본다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요거와 연관성이 적겠죠. 당연히 적겠죠. 그 다음 패턴이 이만큼을 잘라서 그 다음 거를 보면 당연히 그랬죠. 이게 윈도우 개념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겹쳐보 시계를 시간 K기계만큼 이동해서 원래의 시계를 겹쳐보세요. 이만큼을 이만큼을 겹쳐보세요. 이 상관관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열이 K 시간 뒤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예를 들면 이제 사인, 코사인, 파형인데 이거를 이만큼을 껐는데 이게 이만큼을 똑같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상관관계가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크게 떼면 이거를 뭐 이렇게 크게 자르면 이 패턴이 안 겹치잖아요. 더 크게 지면. 그러니까 이게 K값이 커지면 영향력은 점점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K값을 이렇게 변화하면서 측정하는데 이걸 자기 상관관계가 0이 될 때까지 그 시계열항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앞에 값이 뒤에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 심리가 모멘텀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가 기사가 떴다 그러면 계속 이게 영향을 받아서 더 커지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평균을 곱하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이걸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거 단순하니까 단순 그거니까 이제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다면 단순한 모멘텀 갖고는 분석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긴 시간으로 자르면 이게 상관관계가 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로 이제 그거를 보는 건데 이걸 윈도우 가지고 잘라보는 거죠, 이렇게. 그런 개념에서 윈도우가 꼭 필요하다. 두 번째는 파워 스펙트럼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진동 성분, 프리퀀시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앞뒤 상관관계였어요.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이제 띄어놔야 이게 우리가 의미 있게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의미 있게 분석하려면 이런 진동의 패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시계열의 파형이 이렇게 하나가 일정하게 나잖아요. 그러면 일정하게 이 파형이 나는 게 오케이예요. 그렇죠? 오키로헤이스에서 요만큼씩 간다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뒤에 이런 부분 하나. 그렇죠? 그래서 OK, CK. 일반적으로 관찰하는 시계량은 이런 다양한 진동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요거의 합이죠. 요까지가. 또 요거의 합으로 다 계속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진동의 합으로.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 값에 어떤 진동수를 가지는 주기운동이 얼마나 섞여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죠. 그렇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또 요거 하나. 요런 OKCK, ECK. 그렇죠? 그런 진동이 계속 오는 거죠. ECK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낮은 영역, 파워 스펙트럼의 진동수가 낮은 영역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면 낮은 영역의 비중이 너무 지나치게 빈도가 이제 여기 보면 낮은 영역이 너무 많죠. 그러면 이게 시계를 불안정하죠. 어떻게 분석하기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이제 낮은 영역에서 진동이 크다는 건 뭐 이런 거죠. 아이고, 잘 안 되는데. 낮은 영역에서 크다는 건 뭐 이렇게 계속 낮은 영역에서 이렇게 크게 나온다는 거. 이게 뭐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죠, 패턴을. 그렇죠? 불안정한 거죠.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자기 회귀와 이동 평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형을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할 때 ARMA 모형이다 이렇게 선형계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R은 자기 회귀에 대한 것. 시계의 값의 경향이 사라지지 않고 당분간 유지에 반영되는 것을 하나로 표현하고요. 이게 모형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와 잡음이 지속되는 걸 반영되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MA, 평균 이동 평균. 네. 잡음이 어느 정도 들어온 다음에 20일 평균이라 그러면 20개로 보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들어온 다음에 잡음이 다 들어온 다음에 보는 거잖아요. 잡음의 영향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효과를 반영하는 게 이제 그 MA 모형입니다. 그래서 시계열의 과거값 개수 P개와 과거의 잡음 개수 Q를 통계적으로 추정해내서 보는 게 ARMA 모형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 모형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까지 다 뭐 어떻게 다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비교하면 좋은데 우리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걸 또 얘기하려면 몇 주 얘기해야 되니까 안 될 것 같고요. 이론의 바탕,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론 바탕, 이게 이제 복잡계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는 건 복잡계에서 패턴이 되는 것은 이제 그 해안선이나 또는 뭐 물의 결정 모형, 프랙탈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복사해 갖고 계속 확대해 보면 그 안에도 또 존재하잖아요. 왜냐면 뭐 눈의 결정 모형 안에 가면 트리가 이제 육각형 트리가 있는데 물의 모양이 육각형인데 그 안에 트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또 들여다보면 그 하나의 가지가 육각형 모양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뿔 모양이라고 할까요? 보시면 이제 그림을 한번 제가 찾아볼까요? 소라 같은 경우에 뭐 앵무조개 같은 모양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잠시만요. 이게. 뭐 이런 앵무조개 같은 모형이 보시면 이게 안에 이렇게 모양으로 들어가지만 이 안에 분석해 보면 이렇게 이제 분석해 보면 이게 이런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가면 또 여기 한 이만큼 안에 이런 모양을 갖고 있고 또 안에 분석하면 또 나누면 요만큼 분석이 갖고 있고 이렇게 안에 계속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프랙탈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계속 패턴을 잡아낼 수 있다. 뭐 어떻게 잡아내는지 모르겠지만 잡아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론으로서 바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LSTM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